근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전 정부에서 벌였던 어떤 잘못된 일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고 또 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균형의 문제인데 그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 비전 제시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아마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을 정부 이 총리께서 재단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런 흐름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 청산 작업과 더불어서 미래 비전 제시하고 미래의 어떤 기업들의 활력을 제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무게 중심이 좀 후자 쪽으로 가는 이런 그 흐름으로 반전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국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통령의 내년도 신년사는 미래에 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언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중국 정부가 그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8개월 만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해제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요즘 세 종로의 가장 뜨거운 화제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산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강경화 장관이 최근 국감에서 산불을 언급한 이후에 한중 협의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관련해서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양국 간에 왈가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불은 그 중국이 예전에 주장했던 대로 지켜야 할 약속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단순한 기존 입장으로 봐야 되는지 또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그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산불은 그 얘기를 정부가 말한 게 수개월 됐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새삼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단지 한중 관계를 복원이랄까 봉합이랄까 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서 그걸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자세냐 고자세냐 하는 것 저는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한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이 핵을 가지려 하는 북한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부든 선택폭은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정부 부처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로까지 지금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한풀이다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언론들이 즐겨 다루는 굵직한 수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급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한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이건 댓글 사건이건 문재인 정부가 기획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 있던 것이고 그 수사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고요. 댓글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조사가 됐는데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기존의 조사와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덮는다 그러면 그걸 과연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는 처벌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만 덮어야 그러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정부 위기를 포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누구를 겨냥해서 기획해서 약점을 캐내거나 그런 일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정치보복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 법원에서 보면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고요.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걸 보고 결국은 이게 과잉 수사의 한 방증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했다라는 것은 구속의 필요가 있느냐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죠. 유무죄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을 존중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매번 옳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재판부에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데 한때는 구속하라고 영장 냈다가 그 다음엔 또 구속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자주 가셔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제 가정주부라서 상당히 좀 관심이 높습니다만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김영란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 권익위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설 전에 그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그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신 걸 굉장히 여러 번 읽었는데, 이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시겠지만 그래도 총리께서는 여전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다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요? 우선은 어제 그저께였죠. 권익위원회에 상정된 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3512, 355로 바뀌었습니다. 경조사비가 5만 원으로 더 강화됐는데 그건 어느 언론도 취급을 않더라고요. 그것이 좀 왜 그랬을까 싶고요. 그리고 단지 농축수산물, 꽃을 포함한 농축수산물만 예외로 한다. 그 대신에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린다. 오히려 더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죠. 권익위원회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안건을 재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들 보면 재상정할 건가 이렇게 썼던데 재상정은 안 됩니다. 수정안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도 해드리고, 좀 더 우려하는 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권익위원장이 국회에 계셨고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이 공석입니다. 일주일 전에 임기가 끝나서 비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번 일을 이렇게 좀 모양이 좋지 않게 만든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그게 무슨 큰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익위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또 그분들이 동의하실 만한 수정안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권익위원회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재상정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설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 전에 청탁금지법의 개정안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말씀은 좀 뭐합니다만은 기왕의 농어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권익위라는 의결기구가 있는데 총리께서 너무 사전에 단언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전에 좀 충분한 조율과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네, 저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혼선을 좀 가졌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정부, 당정 간, 당정청 간의 컨센서스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드리자면 그 이번에 그 부결된 게 이제 350을 이제 355로 조정하는 게 부결된 거고 농축산물은 예외로 하는 이 부분은 재상정하실 용의가 있다. 아닙니다. 그것이 분리가 안 되죠. 농축수산물 예외나 355나 이것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355 플러스 농축수산물 10 이라는 덩어리가 부결됐으니까 뭔가 거기에 새로운 걸 붙인다거나 추가하거나 해서 수정안을 내야 되겠죠. 총님, 그 공영방송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영방송이 지금 노조 파업 등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공영방송이 사장 교체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두고 야당에서는 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신데요. 지금 이 공영방송 사태를 두고 한쪽에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또 방송 장악이다, 또 다른 방송 장악이다 하는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한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두 공영방송공이 내부적으로 언론 정상화 요구가 생겼었습니다. 정부가 한 일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 그리고 기소 이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법에 어긋나서 무리하게 뭘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악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장악된 언론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러면 좋은 것인가? 그리고 내부에서 그렇게 요구가 분출하는 것이 그러면 비정상인가? 저는 그런 것을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총리,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사장을 이른바 특별다수제에 의해서 뽑는 건데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있는데 뭐 야당과 일부에서는 이 방송법 개정안을 이를 통과시키고 이게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제출한 법이기 때문에 이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사장을 뽑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총리님께서는 그 특별다수제가 집권 측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한 장치일 것이고 야당 측에서 보면 안전장치가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혜로운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정부 부처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로까지 지금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한풀이다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언론들이 즐겨 다루는 굵직한 수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급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한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정중 관계를 복원이랄까 봉합이랄까 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서 그걸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자세냐 고자세냐 하는 것 저는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한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이 핵을 가지려 하는 북한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부든 선택폭은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국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통령의 내년도 신년사는 미래에 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언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중국 정부가 그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8개월 만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해제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요즘 세 종로의 가장 뜨거운 화제는 근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전 정부에서 벌였던 어떤 잘못된 일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고 또 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균형의 문제인데 그 상대적으로 어떻게 미래 비전 제시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아마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을 정부 이 총리께서 재단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런 흐름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 청산 작업과 더불어서 미래 비전 제시하고 미래의 어떤 기업들의 활력을 제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무게 중심이 좀 후자 쪽으로 가는 이런 그 흐름으로 반전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국과의 산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강경화 장관이 최근 국감에서 산불을 언급한 이후에 한중 협의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관련해서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양국 간에 왈가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불은 그 중국이 예전에 주장했던 대로 지켜야 할 약속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단순한 기존 입장으로 봐야 되는지 또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그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산불은 그 얘기를 정부가 말한 게 수개월 됐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새삼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단지 한